2021년 11월 5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직후 가장 먼저 지지선언을 발표한 곳은 믿기 어렵지만 좌파 학생운동단체 전국학생행진이었다. 전국학생행진은 학생운동 중 흔히 PD라고 부르는 좌파 계열 피펄즈 디마크러시 민중민주의 계보를 잇는 단체로 민주당에 대해서는 사기꾼 수준으로 폄하하면서 윤석열 후보는 자유주의자이자 법치주의자로서 국제정세에도 밝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면서 진정한 좌파라면 정권교체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가 이런 특종을 놓칠 리 없었다. 같은 날 학생운동권 윤석열 지지 진정한 좌파라면 이재명 못 찍어라는 제목의 기사로 대서특필하면서 윤석열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그 당시 좌파 계열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엄청난 반향이 일었는데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일부 선배 그룹이 학생들을 내세워 입장문을 발표한 것이란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사실 한국 좌파가 민주당에는 적대적이고 국민의힘 계열 정치 세력에는 너그러운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지만 좌파와 진보를 혼동해서 사용하는 한국적 현실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분석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을 발표한 전국학생행진은 사회진보연대라는 단체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학생운동 조직이었다. 사회진보연대는 1998년 IMF 이후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새로운 대안적 사회운동을 만들기 위해 출범한 단체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모색하며 다양한 진보운동을 펼쳤던 곳이다. 그랬던 사회진보연대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 논쟁으로 극심한 내홍을 겪는다. 윤석열 지지선언을 주장한 사람은 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의 한지원 연구원으로 전국학생행진의 발표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한지원 연구원은 오랜 기간 매일 노동뉴스의 칼럼니스트였고 정의당의 노동경제 분야 강사로도 활동한 진보운동가였다. 이재명만은 무조건 막아야 한다던 한지원은 대선 이후 중앙일보 필진으로 합류해 조국을 메카시즘적 선동가로 유시민을 반지성주의자라며 비판하더니 금태섭, 류호정 등이 주도한 신당 새로운 선택의 정책위원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흔히 좌파라는 단어와 진보라는 개념을 혼용해서 사용하지만 좌파는 주로 마르크스주의에 기반한 좁은 의미의 스펙트럼을 뜻하고 진보는 그보다 넓은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된다. 20대 대선 시기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학생운동 그룹과 선배, 활동가들은 진보라기보다는 좌파로 분류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어떻게 좌파가 보수정당인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를 지지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려면 한국 좌파의 특이한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79년 12월 12일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 노태우. 군사독재 정권은 1980년부터 1992년까지 12년 동안 한국 사회를 지배했다. 같은 기간 독재 정권에 맞서 군부독재, 타도를 외치던 대학생들은 군부독재 이후의 한국 사회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했다. 최루탄과 화염병이 난무하던 대학가에서 대학생들의 선택은 자연스럽게 사회주의로 모아졌다. 그 시절 학생운동을 조금이라도 경험한 대학생이라면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것이 당연했고 마르크스주의를 공부하는 것이 필독서처럼 받아들여졌다. 군부독재 정권이 종말을 향해 달려가던 1991년 사회주의를 지향하던 한국의 청년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사회주의 종주국이었던 소련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 붕괴된 것이다. 소련과 함께 사회주의를 지키던 동독은 1990년 서독에 사실상 흡수통일되었고 비슷한 시기 헝가리,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체코슬라비아, 루마니아 등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의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었다. 1987년 6월 항쟁을 승리로 이끌고 학생운동, 노동운동, 농민운동 등 대중운동의 급속한 성장으로 노태우 군부독재 정권의 종식을 눈앞에 두고 있던 청년들은 일대 혼란에 빠진다. 1993년 최초의 문민정부인 김영삼 정권의 탄생으로 1963년 박정희 정권부터 노태우까지 30년을 이어오던 군부독재 정권이 드디어 종식되었다. 1998년에는 수평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 김대중 정부가 탄생했으며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민주정부가 국정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1980년대 사회주의를 지향하던 청년들은 1991년 소련의 붕괴로 큰 충격을 받은 후 대부분 각자 도생의 길을 찾아 나섰는데
여전히 학생 노동 진보정당 운동을 지향하던 청년과 지식인들도 적지 않았다. 이때부터 한국의 좌파에는 이상한 기류가 형성되었다. 사회주의 종주국 소련의 붕괴에도 계속 사회주의를 지향할 것인지가 뜨거운 논쟁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회주의를 드러내어 주장하는 사람은 줄어들었지만 사회주의적 가치와 지향을 간직한 활동가들은 많았다.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했다. 현실적으로 사회주의를 주장하지는 않지만 사회주의적 가치와 지향을 내포한 한국 좌파는 자유주의적 또는 중도 우파로 민주당을 규정하며 적대시하였다. 유럽의 정치 지형을 보았을 때 한국에서도 좌파가 적어도 50%의 권력을 배분받아야 마땅한데 리버럴 중도 우파 정당인 민주당 때문에 가로막히는 현실에 격분했다. 특히 1980년대 함께 군부 독재 정권과 싸우던 86세대가 민주당에서 큰 세력을 형성할 정도로 정치적 성공을 이룬 것에 대해 분노했다. 민주당이 권력을 잡았을 때에는 마치 모든 것이 민주당 때문이라는 듯 세상 모든 불평등 문제의 원인을 민주당에게 돌렸다. 국민의힘 계열 보수정당이 집권했을 때보다 더 격한 감정이 표출되었다. 그런 인물들이 진보적 좌파 지식인으로 여론을 왜곡했다. 그중 한 명이 김경률이다. 조국 흑서로 이름값을 올렸던 참여연대 출신 김경률 회계사는 2023년 1월 윤석열 정부 노동개선 자문단장을 거쳐 같은 해 12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에 합류했다.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 속에 서울 마포울 출마를 예고한 김경률은 김건희 여사를 프랑스 대형 명식이 처형되었던 마리 앙투안의 왕비와 비교해 윤석열 한동훈 갈등 논란을 자초했다. 김건희 여사의 운명이 김경률의 예고처럼 진행될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이후의 권력으로 집권할지 지켜볼 일이다.